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소가요 1.12% 올라서 2289포인트, 코스닥이 1.3% 올라서 68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도 우리 시장이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거래 대금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7조를 넘어섰죠. 거래소가. 오늘은 한 6조 5천 정도, 코스닥은 한 5조 단위.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거래 대금도 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등 후에 급락을 한 다음에 지금 신년 들어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애들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오늘 분봉으로 한번 추세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4일째 신년 들어서 연알도 이렇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올려붙었죠. 연알도 그렇고요. 연알도 어찌 보면 그런 대로 괜찮은 장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 오늘도 이렇게 아침보다는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외국 애들이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반도체 주식들 소부장 쪽도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월봉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죠. 이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좀 길게 봤을 때 10년 그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지금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 추세가 이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줬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지금 최근 2023년 들어와서 며칠 동안 지금 이루어지는 시장은요,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장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 애들이요 4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3,100억, 코스닥에서 810억 이렇게 매수 우위했고요. 기관도 모처럼 거래소에서 2,4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외국 애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신년 들어서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기관들도 지금 따라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한 6,2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팔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예탁금을 보면은 오늘 46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신년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 2, 3조 정도 지금 새해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도 약간 늘어나는 그래프죠. 이렇게 쭉 빠지다가 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 그래프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그 해외 시장이요, 다우 산업이 어제 1%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지금 꺾인 모습인데, 이 추세가 지금 옆으로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앞에 저점이 깨졌죠. 어제 1.4% 빠져줬습니다. S&P 500도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1.16%입니다. 오늘 이제 니케이가 0.5%, 대만이 0.5%, 우리보다는 좀 더 약하죠. 우리가 가장 강했습니다. 상해가 0.1%, 상해는 최근에 모양이 좋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0.32%, 최근에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홍콩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좀 조정은 받았지만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애플하고 테슬라 또 그래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애플은 어제 마이너스 1%, 그래서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림이
앞에 추세가 깨졌는데요. 이게 2달 저점 아니 2년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모양이라서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2.9%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을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새해 들어서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세를 겪다가 최근에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중국에서도 테슬라 그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네, 새해 들어 가장 큰 시장 특징은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 애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약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 애들이요 230만 주를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그 삼성전자만 이렇게 보시면요 한 4일째 지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30만 주, 300만 주, 350만 주, 오늘은 또 230만 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 장이 한 400포인트 이렇게 급등할 때요. 그때 그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막 5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걸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연초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작년이죠. 굉장히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그렇게 나왔다 이런 좋지 않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요. 외국 애들이 한 4일 동안 지금 계속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서 싼 가격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금년 하반기쯤에는 바닥을 찍고 턴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 애들이 미리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더구나 지금 8만 9만 전자에서 지금 5만 전자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그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전체 시장을 선행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대표성도 있습니다. 시총이 한 20%를 넘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그만큼 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실적이 좋지 않게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그걸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4일째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추세적으로 들어온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외국 애들이 대체를 보면요. 종목 삼성전자에도 그렇고 전체 시장에도 그렇고요. 한번 매수 우위하게 되면 대체로 한 달 이상, 한 두세 달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그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한번 팔면 보통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이렇게 그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4일째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보시면 더 그 확실한 외국 애들의 그 속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늘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모니가 IPS를 장비주 대표주로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 종목들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자기가 잘하는 종목, 이렇게 좀 궁합이 맞다 싶은 종목 하시면 반도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 해도 좋지만 또 원익 IPS 같이 이렇게 장비 대표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그 변동성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익 IPS 쪽을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요. 오늘 6.3%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에서도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은 쌍바닥 모습이죠. 앞에 저점보다는 살짝 위에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미리 주가에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바닥이다 하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익 IPS 실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못하게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원익 IPS는 아무튼 삼성전자가 앞으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 세제 혜택을 상당히 크게 해주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그런 수혜가 장비주 대표주인 원익 IPS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기대감이 오늘 이렇게 원익 IPS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1년을 놓고 봐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싶어요. 요 매물대 지금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요 매물대 지나면 요 위로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원익 IPS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수급에서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장비주 대표주라는 것도 프리미엄을 줄 만하다. 앞으로 설비 투자가 많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부장 쪽 이런 쪽들도 자기가 잘 아는 종목들로 해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덴티움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위아래로 오늘 6.2%까지 올랐다가 또 6%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종가는 조금 올리면서 끝내줬지만 어쨌든 요새 며칠 동안 이 그래프가 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덴티움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 고전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마 뉴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지금 집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렇게 소송은 제기했지만 허위 공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집단이 같이 이렇게 소송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권 관련 이 소송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18%까지 빠졌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4%로 끝났습니다. 또 고가는 2.9%까지 왔네요. 이 영향이 지금 덴티움에 영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너가 지분이요 한 20%가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좀 적은 편이죠. 거기다가 좀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죠. 좀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강성구 펀드가 최근에 이제 5% 이상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3대 주주가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을 간섭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제 그 소송이 강성구 펀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성구 펀드가 최근에 지분을 확보한 이거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스템 임플란트는 강성구 펀드가 지금 개입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이다.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영향 때문에 오늘 덴티움까지도 이와래로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덴티움은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같은 임플란트 업체라는 것 말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도 이제 한 10% 넘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회사 내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도 1위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다만 오너 쪽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지분이 20%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얘기가 조금 될 만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계속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점이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또 고점에서는 매도해주고 이런 매매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고 예전에 강성구 펀드가 한진그룹 개입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위아래로 진폭이 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또 오너의 지분이 약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도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송 제기한 거 이것만 해도 뉴스거리가 굉장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덴티움 보시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시대요. 덴티움은 좀 밀리면 들어가서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요. 많이 밀리면 들어가면 단기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SPG 같은 경우도 오늘 4.3% 올라줬는데요. 이제 18,0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아직도 22,000원 고점 대비하면 한 20% 빠져 있고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주가 횡보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며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8,000원대 이제 올라섰는데 아직도 가격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유일한 종목이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접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거기에 또 소형 모터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만드는데 감속기나 소형 모터 비용이요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실적들이 좋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요즘 이제 얘기가 되는 루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실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와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SPG는 그 전에도 꾸준히 이렇게 얘기가 됐던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삼성에서 한 500억 가까이 지분 출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대그룹에서 로봇 관련해서 이제 행동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이적보행 휴버 로봇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최근에 거의 한 4, 50% 오른 것 같아요. 며칠 동안에. 그래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떤가, 견뎌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비슷하게요. 유일 로보틱스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여기가 이제 실적은 아직도 적자입니다. 한 18억 정도 적자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주목하는 거는 김동원 개인이 한 지분을 한 44% 가지고 있어요. 거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기술력이 앞서다 보니까 삼성에서 지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조용 로봇 이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또 시장 그 이쪽 면에서 1,600개가 넘는 고객에게 지금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업력을 갖춘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거는 여기도 대기업 쪽에서 좀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한 3.1% 올라줬는데요. 가격으로 보면 아직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하면 이제 거의 오르지 못했죠. 근데 기술력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인정해 줄 만하다. 아이템이 좋지 않습니까? 제조용 로봇 이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봐서는 좀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요. 성일 하이텍도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종목이다.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왔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다. 작년 7월에 상장을 해서 8, 9만 원대에서부터 16만 원까지 두 배가 올랐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근 한 4, 50%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다시 좀 들어갈 만하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 보면요.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소재 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쪽에서 리사이클, 재생해서 이렇게 쓰는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 하이텍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그 폐배터리를 조달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파쇄해서 그 니켈, 뭐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공급한다 이제 이런 건데 아이템이 좋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눈여겨 보자. 삼성 SDI에서 또 성일 하이텍의 한 8.7% 정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강세장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 애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렇게 사면서 올리거든요. 9월달, 10월달 그때 400포인트 시장이 올라갈 때 작년에 그때도 외국 애들이 지금 패턴하고 비슷하게 슬그머니 들어와서부터 무려 400포인트를 올려놨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 됐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그때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한 4일째 강하게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 전체가 이렇게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일지는 다음 주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외국 애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데 이럴 때 싼 주식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게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좀 돌아선다 그러면 지금이 매수 가격으로서는 싸 보인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